안녕하세요. 알짜배기 정보보급소 알정보의 김호수입니다. 자, 요즘 저금리 시대가 계속 유지가 되면서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부동산 투자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커지고 있습니다. 근데 또 지역에 따라 환경에 따라서 고려해야 할 것들이 천차만별이라서 쉽지가 않은 것이 현실인데요. 자, 이럴 땐 우선 견본주택을 둘러보거나 상담을 통해서 그 지역이 어떤 차별성을 갖고 있는지 확인해보는 게 중요할 겁니다. 그리고 또 단지를 많이 돌아다니면서 입지부터 마감까지 세세하게 구분하고 확인할 줄 아는 안목을 키우는 것도 참 좋겠죠. 이런 과정 속에서 또 자신이 무엇을 진정으로 삶에서 원하는지를 확인하면 더욱 금상첨화일 겁니다. 자, 요즘같이 분양 물량이 대거 쏟아지는 이 시기에 집 고르기 연습 한번 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자, 매주 목요일 저희 알정보와 함께 내 집을 고르는 데 필요한 정보를 한번 확인해 보시죠. 그럼 지금부터 알짜배기 정보보급소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사람이 삶을 일궈내고 인생을 만들어가면서 꼭 필요한 것들이 있죠. 건강, 사랑, 가족, 세계 평화, 그리고 돈이죠. 세계 인구 70억 명 중 반 이상이 돈을 벌고 있다고 합니다. 매일 돈을 벌고 쓰고 또다시 벌고 쓰고 통장의 잔고는 쉽게 늘어나질 않죠. 돈을 불리는 방법, 돈을 아끼는 방법, 그래서 시작합니다. 여러분들의 궁금한 고민, 알짜배기 정보보급소 알정보에서 그 해답을 제시합니다. 자, 매주 목요일 특급 부동산 정보 이분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앤드류하우스 신정원 대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신정원입니다. 오늘은 요즘 널리 퍼지고 있는 전세자금 대출 이면 계약의 문제점과 그리고 법원 경매 물량의 지속적인 감소 그리고 향후 전망에 대해서 다뤄보고요. 네. 그리고 깨알팁에서는 최근 많은 분들이 관심을 보이는 세관공매에 대해서 상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네, 오늘도 부동산 관련된 알짜배기 정보 많이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끝까지 함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먼저 지난 한 주 동안 있었던 부동산 관련 소식을 알아보는 알찬 뉴스 시간입니다. 첫 번째 알찬 뉴스 키워드는 무엇인지 함께 확인하시죠. 자, 첫 번째 알찬 뉴스 키워드는 전세자금 대출과 이면 계약이라는 주제입니다. 자, 오늘 어떤 내용을 준비하셨죠? 네, 잘 아시다시피 요즘에 이제 수도권이나 네. 지방의 전세 가격이 굉장히 많이 상승을 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제 전세 자금 대출을 이 때문에 활용하는 경우가 과거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늘어났는데요. 네. 전세 자금 대출은 일반 금융권에서 받을 수 있는 대출이 있고 혹은 정부가 지원하는 여러 절차를 통해서 지원하는 저리로 그런 지원하는 전세자금 대출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정부 지원을 받기 위한 저리 대출은 전세 보증금 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보증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전혀 지원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이 전세자금 대출을 활용하려는 신혼부부나 젊은 층들이 계약 금액이 초과되는 경우 네. 이면 계약을 하는 경우가 상당히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그리고 이로 인해 피해를 입는 사례도 굉장히 많이 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면 계약을 한다는데 신혼부부들이 이걸 불법인 걸 알면서도 이면 계약을 하는 건가요? 네, 예를 들어서 한번 살펴보면 네. 지금 정부 지원을 받아서 이제 한 연 2에서 3%를 받는 네. 금리를 받는 전세자금 대출인 경우에 서울의 경우, 서울 수도권의 경우 보증금 3억을 초과하면 이 지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네. 그럼 예를 들어서 이제 전세 보증금이 아예 5억이다, 6억이다 이러면 그럴 일이 없는데 전세가 3억 2천, 3억 3천만 원 이 정도로 3억을 살짝 넘는 경우에는 신혼부부의 경우에 그러면 이걸 3억으로 계약을 하고 계약서를 따로 작성을 해서 3억 원에 대해서는 대출 지원을 받고 나머지 2천만 원이나 3천만 원에 대해서는 내가 별도로 자기 자금을 집주인의 통장으로 넣도록 이런 유혹에 빠지기가 쉽고요. 또 하나는 이제 공인중개사분도 이런 계약을 넌지시 이제 권유하는 경우들이 꽤 많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계약을 성사시키는 것들이 또 그분의 임무니까요. 그래서 그렇죠. 이런 경우에는 또 집주인도 크게 손해볼 게 없는 것이 전세 보증금을 그럼 이런 경우에는 협조해주는 대신에 조금 더 올릴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 월세를 한목에 받는다든지 여러 가지 이제 편법이 지금 횡행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럼 실제로 이렇게 집주인분들께서 이런 이면 계약을 요구하는 경우가 꽤 많은가 봅니다. 네, 그래서 실제로 요즘에는 상당히 많이 늘어났고요. 네. 집주인이 만약에 3억 원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 월세를 한목에
이렇게 청구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이게 이제 아무래도 편법이다 보니까 중개사분들도 비밀을 엄수하는 대신에 중개 수수료를 조금 더 일반적인 거래보다 더 많이 받을 수 있어서 사실 요즘에 꽤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계약이기도 합니다. 네. 그런데 사실 이제 문제가 만약에 혹시나 해서 잘못해서 문제가 생겼을 때 보호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 그 걱정이 굉장히 크거든요. 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임용 계약을 맺으시면 안 됩니다. 네. 네. 지금 당장 내가 조금 편리하고자 해서 네. 지금 만약에 3억 3천만 원으로 실제로 지급을 하면서 계약서를 3억 원만 작성했다. 그러면은 이 부동산이 부동산 경매로 넘어가는 경우 또는 아니면 계약 기간 만료에 분쟁이 생긴 경우에 내 추가된 보증금에 대해서는 내가 입증하기가 현실적으로 쉽지 않아. 그렇죠. 그 추가 보증금에 대해서 피해를 볼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근데 이렇게 위험하지 않습니까? 보호를 받을 수가 없는 상황인데 그런데도 이렇게 임연 계약을 하는 이유는 뭘까요? 사실 근본적인 이유는 전세 가격이 너무 많이 상승했기 때문입니다. 네. 그래서 몇 차례 이제 우리 뉴스에서도 다뤘지만 서울의 경우에 주택 전세 보증금이 지난달 기준으로 3억 2,600만 원 선이 됐고요. 그리고 아파트인 경우에는 두 달 전에 4억 원을 초과하고 네. 지금도 상승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평균적인 주택과 아파트 가격이 이미 3억 원, 4억 원을 초과한 상황에서 정부가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전세 보증금 한도가 서울은 3억 원, 그리고 지방인 경우에 2억 원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유혹에 빠지는 경우가 상대적으로 많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러면 결국에 일부 지역 말고는 이런 혜택을 보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런 기준이 있기 때문에 임대차 계약이 성행하는 것 같은데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전세 보증금 3억이 초과하면 자격조차 되지 않고 네. 아무래도 3억 원 이하의 경우에만 그리고 다른 소득 조건을 따져서 전세자금 대출이 연 2에서 3% 아주 저리로 대출이 되기 때문에 이런 유혹에 빠지는 경우가 많고요. 그래서 실제로는 이제 그러면 전세 보증금을 차라리 깎아서 3억 2천이 아니라 네. 3억 원으로 깎고 나머지 2천만 원에 대해서는 약간의 월세, 월 10,000원이나 15,000원 이 정도 수준으로 지불하는 수준으로 하면 크게 문제가 될 부분이 아닌데 3억 2천이나 3억 3천만 원을 다 지급하고 3억 원은 대출을 통해서 나머지는 3천만 원 내 별도의 통장 이런 식의 편법은 내가 위험에 빠질 수 있으니까 가급적 지양하심이 좋겠습니다. 그렇군요. 약간의 돈을 아끼려다 적은 돈 아끼려다가 큰 돈 잃는 그런 상황도 발생할 수가 있으니까 앞으로 많이 주의들 하셔야 될 텐데 근데 주의하는 것뿐만 아니라 뭔가 대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우선 정부 차원에서 검토할 수 있는 대책은 여기서 이제 전세 보증금 평균 보다 지금 지원되는 대상 보증금액이 적어서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만큼 네. 3억 원 기준이 아니라 조금 더 높일 필요도 있습니다. 네. 하지만 또 반대로 이걸 높여버리면 전세자금 대출이 좀 더 활성화되어서 전세 가격 상승을 유발하는 또 역효과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고 임차인 스스로가 이런 편법이나 혹은 법에 저촉될 수 있는 그런 계약은 스스로 좀 지양하는 것이 더 근본적인 대책 그리고 우리가 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기준을 올릴 수도 내릴 수도 없는 진퇴양난의 상황인데요. 서울 전셋값이 워낙 가파르게 뛰어오르다 보니까 나오는 그런 좀 씁쓸한 뉴스였던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 알찬 뉴스 한번 살펴봤고요. 자, 이제 두 번째 알찬 뉴스 키워드는 무엇인지 함께 확인하시죠. 자, 두 번째 알찬 뉴스 키워드는 법원 경매 물량 하락세라는 소식입니다. 자, 어떤 내용이죠? 네, 우선은 이제 이 내용을 보기 전에 네. 전체적인 부동산 시장의 이제 흐름을 살펴보면 네. 먼저 은행에서 담보대출의 연체율이 올라가면 아무래도 빚을 갚는 사람이 좀 갚기 어려워졌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연체율이 상승하면 그로부터 시차를 두고 일정 기간 후에 경매 물건이 늘어납니다. 네. 아무래도 빚을 갚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니까요. 그리고 경매 물건이 늘어난다는 얘기는 그 지역 부동산 가격이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는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되짚어 말하면 연체율과
경매 시장 그리고 연체율과 부동산 시장 가격이 상당히 연관성이 높은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의미인데요. 네. 최근 같은 경우에는 법원 경매에 진행되는 서울의 경우에 물건 수 자체가 굉장히 감소했습니다. 그래서 경매 물건이 나오면 예전에는 그렇게 많이 몰리지 않을 만한 물건도 뭐 50명, 뭐 심지어 어제는 뭐 98명이 몰리면서 물건 하나에 굉장히 높게 낙찰되는 사례가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그 말은 지금 수도권 지역 가격이 전반적으로 상승하고 있다는 의미인데요. 지금 이번 통계로 봤을 때 주택담보대출 연체율이 지금도 과거에 비해서 지금 6개월 전에 비해서 상당히 낮아지고 있다는 뉴스고요. 그리고 이는 앞으로 대략 한 8개월 후에 시장에 나오는 경매 물건 수가 지금에 비해서도 더 감소할 거다. 이런 뉴스가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연체율과 경매 진행 건수, 이게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그런 말씀이신 거죠? 네, 사실 이제 작년 같은 경우에 연체율이 담보대출이 이제 최고점, 연체율이 높았던 시점이 0.94%가 되는데 네. 지난 1분기가 이제 연체율이 0.27%가 됐습니다. 그 말은 연체율이 1년 전에 비해서 굉장히 낮은 수준으로 하락했다는 것이죠. 네. 그러면 이제 경매 진행되는 진행 건수도 작년에 수도권 서울 경우에 이제 8,500건 정도가 아파트 경매가 진행이 됐는데 지금은 4,000여 건 정도에 불과해서 네. 경매 물건 수도 감소했습니다. 그러면은 이 통계를 보면 앞으로 한 8개월 정도 후에는 지금보다도 경매 물건 수가 더 감소할 것이라는 것을 예상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제가 듣다가 좀 궁금해진 게 왜 하필이면 8개월입니까? 8개월이라는 기간이 뭔가 의미가 있는 건가요? 네, 우선 이거는 경매 절차 기간에 대한 그런 의미가 되는데요. 만약에 내가 은행 대출을 갚지 않으면 대략 경매로 진행되는 시작되는 시점이 대략 2달 정도가 걸리고요. 네. 그리고 등기부 등본에 이제 경매가 시작됐다는 경매 기입 등기 이후에 실제로 우리가 입찰까지 소요 시간이 평균 6개월 정도 걸립니다. 그래서 2개를 더하면 네. 대략 8개월 정도 시차를 두고 연체율과 경매 물건 수가 상관관계를 보이는 것이죠. 네. 근데 이 둘의 상관관계가 8개월 정도의 그 격차가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이게 불문율은 아니지 않습니까? 항상 어느 때나 적용되는 그런 기준은 아닌 것 같은데 부동산 시장에 늘 예외도 발생할 수 있는 거고요. 어떤가요? 우선은 이제 시기적에 대한 부분은 평균적이니까 네. 물론 이제 맞지 않는 경우들도 있지만 크게 봤을 때 대략 연체 후에 8개월 내지 1년 정도면 경매 시장에서 그 물건을 이제 발견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네. 그리고 지금 이제 여기서 볼 수 있는 이제 중요한 지표는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앞으로 부동산 시장의 가격이 상승할 가능성이 하락할 가능성보다 높아졌다. 이걸 의미합니다. 물론 전제할 거는 지금 앵커님 말씀하신 것처럼 기타 변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외국의 금융위기라든지 혹은 중국, 미국 혹은 유럽의 다른 기타 경제 지표에 의해서 부동산 시장이 꺾이는 거는 가능할 수도 있지만 지금 연체율 하락 그러면 대략 6개월, 8개월 후에 경매 물건 수 감소 그리고 경매 물건 수가 감소한다는 얘기는 그 지역 부동산 가격이 상승 이것이 상당히 연관성이 높기 때문에 적어도 올해 하반기에는 시장이 하락할 가능성보다는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연체율과 경매 진행 건수 또 부동산 가격 이렇게 뭔가 상관관계가 있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항상 그럴 수는 없지만 이 흐름을 파악해두고 한번 투자하는데 생각해 보시는 거는 좋은 정보인 것 같습니다. 자, 알찬 뉴스 2가지 뉴스 한번 살펴봤고요. 자, 이제 쏟아지는 정보의 홍수 속에서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 하고 여러분들의 꼭 필요한 정보를 깨알같이 찾아서 전해드리는 깨알팁 순서입니다. 자, 오늘 깨알팁의 키워드는 무엇인지 함께 확인하시죠. 자, 오늘 깨알팁의 키워드는 세관공매입니다. 자, 대표님, 오늘 특별히 세관공매를 주제로 선택하신 이유가 있을까요? 네, 세관공매는 일반 온비드 자산관리공사 공매나 네. 혹은 법원 경매와는 다르게 부동산이 아니라 일반 동산, 물품들에 대한 그런 매각입니다. 그래서 부동산 경매와는 차이가 있지만 우리는 기본적으로 투자자 입장에서 수익을 나기 위한 투자를 찾는 것이지 반드시 부동산이어야 된다 혹은 아니면 안 된다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오늘은 세관공매에 대해서 한번 상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사실 뭐 경매는 이야기를 많이 들어봤는데 공매는 아직도 조금 생소합니다. 하나씩 이제 공매에 대해서 살펴볼 시간인데, 자 이제 우선 공매 전에 물건을 뭐 세관에서 보관하게 된다는 그런 말씀이시죠? 네, 먼저 이제 세관에서 여러 가지 이유를 가진 물품들이 네. 보관이 되는데 이걸 유치 물품이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아는 것처럼 만약에 허가되지 않은 물건을 외국에서 들여오거나 아니면은 통관 절차가 필요한 물품인데 내가 그 통관 서류를 미처 다 준비하지 못한 경우, 또는 우리가 여행 갈 때 600달러 이상의 물건을 면세품을 취득한 경우에는 신고를 해야 되는데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등에는 이제 세관에서 그 물품에 대해서 유치하고 그 뭐 잘못된 부분을 해소할 때까지 이제 보관하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제 유치 물품에 대해서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제 그럼 공매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알아볼 텐데 공매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공매는 크게 두 가지를 보시면 되는데 첫 번째는 채화 공매, 그리고 두 번째는 국고 공매를 볼 수 있습니다. 네. 두 개의 차이는 먼저 채화 공매를 놓고 보면 조금 전 말씀드린 것처럼 수입 화물이 통관 절차에서 이제 서류가 미비하거나 혹은 세금이 미납된 경우에 보관하는 것이고요. 이 채화 공매 같은 경우에는 소유권이 원래 소유자, 화주, 화물주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기에 대해서 내가 서류를 보완하거나 아니면 세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공매 절차를 통해서 매각하고요. 매각 대금에서 세금 등을 제하고 나머지 대금은 원래 화주에게 돌려줍니다. 그렇군요. 자, 그러면 채화 공매에서 좀 더 알아보면 그럼 채화 공매가 이루어질 때 가격은 어떻게 결정이 되는 겁니까? 네, 먼저 이제 시세에 준해서 평가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데 네. 그 시세라는 것이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뭐 시중 판매가 또는 영수증이 있다면은 당시 현지에서의 그런 영수증 등에 근거해서 관세청에서 평가를 하고요. 이런 물품은 관세청 사이트 그리고 유니패스 사이트 그리고 각 세관 사이트에서 내가 물품을 자유롭게 온라인을 통해서 검색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럼 만약에 유찰이 되거나 이러면 어떻게 되는 거죠? 네, 먼저 채화 공매의 경우에는 5번, 한 번 유찰될 때마다 10%씩 저감이 되어서 절반 가격, 50% 가격이 되면 채화 공매는 중지되고 네. 국고 공매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국고 공매는 지금 50% 저감된 물품도 국고 공매로 진행을 하고요. 그리고 아예 압수된, 아예 뺏긴 그런 물품들은 처음부터 국고 공매로 매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 국고 공매는 아까 채화 공매와의 차이점은 매각 대금이 전액 국고로 환수된다는 점도 차이가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건 어디서 검색할 수 있냐면은 대한민국 상위 군경회 유통사업단 사이트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서 검색하면 국고 공매 물품들을 우리가 편리하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러면은 이 공매를 하려면 그 어떤 물건을 사기 위해서 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저희 직접 확인을 해볼 수도 있는 거죠? 네, 맞습니다. 여기는 이제 물품들이 뭐 여성분들이 많이 좋아하시는 뭐 명품 가방이나 뭐 보석 혹은 뭐 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제 물품, 수입 물품, 우리가 사업을 위해서 가져온 대규모 물품들도 있기 때문에 부동산도 마찬가지지만 이런 물품들도 입찰하기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됩니다. 네. 그 하자가 있고 없느냐에 따라서 가격이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나기 때문인데요. 이렇게 물건을 확인하는 과정을 공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특히나 이제 세관 공매는 부동산 경매에 비해서도 사전 자료 또는 사진 자료가 굉장히 빈약하기 때문에 내가 입찰하기 전에 반드시 사전에 해당 창고를 방문해서 물건을 꼼꼼하게 확인하셔야 되겠습니다. 네. 그런데 꼭 직접 눈으로 확인을 해야 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제 내가 그 물품을 굉장히 좋아서 네. 내가 낙찰을 받았는데 알고 보니까 뭐 스크래치도 많고 굉장히 물품이 하자가 많다. 그러면은 내가 아무리 싸게 샀다 그래도 손실을 볼 수 있는 경우도 많겠죠. 그래서 채화 공매인 경우에는 물품을 지정 장치장 그리고 보세 창고 그리고 채화 창고 이렇게 나누어서 확인할 수 있고요. 네. 그래서 담당자에게 사전에 그 물품의 위치를 확인해서 정해진 시간, 정해진 날짜에 사전 확인할 수 있고요. 그리고 국고 공매 같은 경우에는 국고 창고가 인천 서구 성남동에 위치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창고에 뭐 대략 9시부터 6시까지니까 한 10시부터 5시 사이에 내가 가급적이면 사전 예약하고 방문하시면 편안하게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럼 이제 경매를 하면은 경매할 때 입찰 보증금이라는 게 있는데 공매도 그런 게 있나요? 네, 우선은 입찰하기 위해서 뭐 일종의 계약금이라고 보시면 네. 되겠는데요. 보증금이 10%입니다. 그런데 이제 경매와의 차이점은 경매는 최저 매각 가격, 지금 내가 입찰을 할 수 있는 가장 낮은 가격의 10%가 경매 보증금이고요. 공매는 좀 다르게 내가 입찰할 금액의 10% 이상을 준비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만약에 120만 원에 입찰한다라고 하면 보증금은 12만 원 이상을 준비해야 되고요. 그 보증금이 1원이라도 부족하면 내 입찰 행위는 무효가 됩니다. 그렇군요. 자, 오늘 뭐 공매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는데요. 주인을 찾지 못하는 뭐 그런 물건들을 새롭게 얻어서 또 수익을 낼 수 있는 좋은 기회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한번 유심히 살펴보셔서 또 좋은 수익 내는데 한번 사용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좋은 알짜배기 정보 전해주신 엔누리하우스 신정원 대표 고맙습니다. 알짜배기 정보보급소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더욱더 알찬 소식을 가지고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알짜배기 정보보급소는 여러분들의 동반자가 되어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